이번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이야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돌아온 홍, 웃지 못하는 한국당. 이렇게 제목이 달렸습니다. 내가 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현실 정치 복귀 선언한 홍준표. 자, 여기 제목에는 지금 당 상황에 대한 그리고 어떤 배경일까를 분석했군요. 갈팡질팡 비대위 재등장에 멍석을 깔았다. 최신 찬물 우려가 나온다. 자, 그렇다면 홍준표 전 대표 앞으로 행보는 어떨까요? 내년 전당대회 등판, 4월 보궐선거 출마설, 당 내부에서는 심경이 복잡하다. 당 내부가 고민이다. 전직 당대표의 현실 복귀가. 관련 기사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홍준표 현실 정치 복귀로 그러자 정의당 개그계 시장 뺏길 판이다. 이렇게 또 논평을 했네요. 홍, 국민 절반이 내 말이 옳았다고 한다. 한국당 일각에서는요. 언제 정치 떠난 적 있나? 현실 복귀라니 이렇게 되고요. 평화당은요. 한국당 골칫거리 늘어났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홍 전 대표의 복귀와 관련한 정치권의 반응 영상으로 보시죠. 혹시 또 홍준표 대표가 오늘 복귀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하셨는데 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 대한민국 아닙니까? 가능한 일이다. 네? 가능한 일이다. 전당대회 나오신다고 해도. 전당대회 나오신다고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현실 정치로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수시로 현안에 미주알 고주알 참견하는 바람에 언제 떠났는지 국민들은 인지도 못했지만 복귀를 한다니 일단은 격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홍 전 대표가 꼭 자유한국당의 종신대표직을 맡아서 수구보수의 소멸이라는 대업을 이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반드시 금이 환영하여 수구보수의 거목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서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기를 기대합니다. 홍준표 대표에게 통째로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면 개국에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정의당이 비판이 섞인 듯 아니면 격하게 환영을 하는 걸까요? 아무튼 저런 논평이 어제 있었습니다. 민명도 변호사. 네. 홍준표 전 대표가 현실 정치 복귀를 선언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국민 절반이 내가 옳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와야겠다. 자, 요 자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전 대표님 예. 법조인이신데 예. 주장과 논거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예. 논거가 없는 주장만 하고 계시죠. 국민 절반이 내 편이다. 예. 내가 옳았다고 생각한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논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 확실한 것은 예. 국민 절반 이상을 웃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 논평과 약간 비슷한 내용의 논평. 바른미래당에서 이렇게 예. 했잖아요. 한국당 해체의 미랄이 되어달라. 예. 라고 했고 정의당에서 수구보수의 소멸이라는 대업을 이뤄달라고 하면서 굉장히 유쾌한 논평들을 냈단 말이죠. 예. 그 다른 당들을 다 예. 유쾌한 논평을 내게 한 예.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예. 문제는 홍준표 대표께서 다음 전당대회라든지 예. 창원에 예. 출마라든지 이게 문제인데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잖아요. 예. 재건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위기인데 그러면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인데 반드시 이기려면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되잖아요. 핵심은 한국당의 새로운 비전을 내세울 예, 수 예. 있는 예. 그런 사람을 내세워야 될 테인데 예. 홍준표 대표께서 거기에 부합하는지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예. 홍준표 전 대표의 어제 그 선언을 바라보는
자유한국당. 지금 진짜 어떤 분위기입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뭐 공식적인 논평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만. 뭐 현실 정치로 복귀한다라는 게 이제 이게 뭐 전대인지 내년 4월 보궐선거 출마인지 뭐 예.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건 말하지는 없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추측인 거죠. 예. 그건 뭐 전대일 거다 아니다 이제 그 경남지사를 했기 때문에 예. 노회찬 의원의 그 이제 그 사망으로 보궐이 난 예. 뭐 창원이면은 또 적절한 지역이기도 하니까 일단 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추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제 4월 보궐이면 뭐 지금부터 준비해야 예. 되는 건 맞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전에 좀 최석 정의당 대변인이 예. 저희 국회 정론관이에요. 예. 본인의 SNS도 아.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이죽거린다 그럴까 비아냥거리는 저런 논평이 왜 국회 안에서 나야 되는지 좀 너무 좀 비아냥거리는 예. 논평을 좀 했다. 지금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품격을 잃었다, 예. 격조를 잃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보수 우파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는데 뭐 전체적인 정치에서도 좀 품격을 유지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정의당이 저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아마 4월 보궐선거에 홍준표 전 대표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지금부터 저격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지역이 사실 정의당의 소속이었었는데. 정의당 출신의 그 경남 도의원이 벌써 출사표를 던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것이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당 입장에서 한국당 내부에서 본다고 하면은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조기 대선 때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선전했어요. 20%가 넘었으니까.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서도 나름 선전을 했어요. 정말 어려울 때 후보로 나서줘서 띄워준 거는 저는 당에선 고마운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대의 경우에는 지금 6.13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그 패배 정도가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이 한국당 의원이 한 명인가 두 명인가 그런 정도예요. 서울시의회도 뭐 비례 빼면은 뭐 두세 명밖에 안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대패를 한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으로 물러난 대표가 다음 전대 또 대표로 나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느냐 많은 그 감정에서 그런 면에서 저 홍준표 대표께서 저는 양식껏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뭐 보궐선거는 그거는 이후에 그거는 그 보궐선거에 후보 추천을 하는 거는 그때 당 지도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뭐 비대위원인 제가 미리 나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배종원 교수께서는 홍준표 전 대표의 앞으로 행보, 본인이 복귀 선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복귀 선언을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이제 앞으로 당권 도전하겠다는 깃발을 든 것이 틀림없다고 그럼 봅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실 정치를 복귀한다라는 말 자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현실 정치를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당 일각에서는 언제 떠난 적이 있느냐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을 정치하겠다라고 한 적은 있지만 본인이 실제로도 페이스북 정치를 계속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뭐 정계 은퇴를 했다면은 정계 복귀라는 표현이 맞겠지만 현실 정치를 떠난 적이 없는데 현실 정치 복귀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는 뒤집으면 앞으로 내가 한국당의 전당대회 때 도전해서 당권을 거머쥐겠다. 그래서 앞으로 대권까지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인데. 그래서 이 다시 복귀의 명분이 국민 절반이 내가 옳았다고 판단을 한다. 이걸 내세운 건가요? 이제 근거가 전혀 없는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본인의 말대로 현실 정치 복귀 선언을 했는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역시 한국당의 지금 질이 멸렬한 그런 현 주소하고 상관이 있다. 아신 것처럼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확실하게 그립을 잡았다면은 홍준표 전 대표가 들어올 틈새가 없죠. 그런데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전원책 전 조광특위위원 문자 해촉 사건으로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친박 비박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뚜렷한 당권 주자가 본인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또 앞으로 경선 규정이 정해져야 되겠지만 국민 여론 50% 그리고 당원 여론조사 50% 5대5로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이 시점에서 현실 정치 복귀의 명분의 카드를 꺼내 든 건데 문제는 홍준표 전 대표 하면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고 또 6.13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인적 쇄신,
새로운 당의 모습이 필요한데 예.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예. 한국당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보수를 새롭게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종호 교수께서는 그럼 홍준표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하면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어렵다고 보세요? 본인은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예. 틈새 시장을 겨냥하면 나름대로 승산이 예. 있다고 보는데 가장 큰 변수는 예. 그러면은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고민이 들어가서 예.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를 원천 봉쇄하는 또 그런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도 이 부분이 있을 수 굉장히 있다. 재미있는 앞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우가 위원께서는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그 복귀는 사실 시간 문제였죠. 예. 네, 이제 5개월 만에 들어와서 다시 하겠다라는 것은 뭐 예상보다는 좀 빠른데 그것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한국당의 그 어떤 그 혁신 작업이 사실 제대로 안 된 데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한국당의 전반적인 분수령은 지난번 전원책 그 조광특위 위원이 들어와서 그때 태극기 부대를 같이 하느니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 혼란스러운 국면을 조정한 뒤에 이제 떠나면서 새로운 이제 국면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또 다르게 반문 연대라는 게 질을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뭐 인적 쇄신 이런 거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들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로서는 당연히 뛰어드는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전당대회도 있고 보궐선거도 예. 있고 자기의 정치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홍준표 대표만한 또 인물 또 그런 혁신 작업 이런 노력들이 진행되지 못한 데 따른 어떤 예. 반사 움직임 예. 이걸로 이해가 됩니다.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엄격히 좀 따져보면 자유한국당 내 존재감에서 홍준표 전 대표를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